뉴스8칙의 순서입니다.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치킨 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었는데요. 예. 이 피해자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해자였던 그 운전자 여성이었는데요. 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네. 이 운전자는 지난 9일 새벽 1시였는데요.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였던 그 피해자 54살의 남성 가장이었는데요. 예. 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운전자는 예.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0.1% 그보다 좀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 잔을 마셨어도 아예 입에 한 잔만 됐어도 운전대를 잡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면허가 취소될 수준이 0.1%를 넘어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말이 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시 피해자는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 이런 가족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배달하고 먹을게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네.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동승자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던데. 네, 이 사고가 나기 전부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좀 예전만 같지 못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행위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허용하고 같이 음주운전하는 걸 알면서 옆에 동승했던 사람 우리 방조로 처벌하겠다고 이미 엄포를 놓은 상태였거든요.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모르고 탔다면 모르겠는데 알고서도 그래 그냥 운전해라고 같이 탔단 말이에요. 방조한 혐의가 적용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서 동승자에게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사고를 낸 차는 이 자동차는 동승자인 남성의 회사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두 사람은 사고 전날에 처음 만났고요. 그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동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예.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의혹까지 있었냐면 혹시 실제 운전자는 남성인 것 아니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 동승자인 남성은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지금 동승자 다 같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혹여라도 주변에 함께 술을 마셨다면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어야 되는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타고 있었던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청주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죠. 청주 지역에서도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뭐 이런 큰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 지난 7월 24일 날 음주운전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7월 24일이군요. 예. 거의 한 2달 전의 사건인데 네. 이유는 제가 왜 이 사건을 드냐면요. 이날 공교롭게도 2건의 사고가 거의 장소는 다르지만 연달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사건을 통해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요. 4명이 다쳤는데요. 그렇군요. 먼저 새벽 3시 10분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의 도로에서요. 예. 36살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 매우 만취했던 상태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요. 새벽 3시 반이었는데요. 네. 장소가 다릅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인근 도로였는데요. 28살 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역시 택시를. 예. 근데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저런 안타까운 일. 그리고 운전자는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 이 운전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6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술을 드신 걸로 네. 추측이 됩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 지금 느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상으로도
작년 대비, 전년 대비에 비해서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늘었습니까? 예. 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예.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좀 보면요. 네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요. 7만 7천여 건입니다. 예.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와 비교해 보면 네. 8.1% 감소는 했습니다. 예. 사고 건수는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월별로 살펴보니까요.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1,200건 정도 됐었는데요. 네. 지난 7월이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전년 대비로 따졌을 땐 1,400건 정도가 더 증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예. 7월에 음주운전 사고 건수, 네. 적발이나 사고까지 난 걸 다 포함했을 때는 1,55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 그 음주운전 사고 건수에 비교했을 때 45%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45%나요? 네. 전년 동기 대비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 사실은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엄중한 지금 시국이고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까지도 좀 다음으로 미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계속 배설 같이 한다는 거고 술도 함께 마신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은 됩니까? 일단은 코로나 재확산이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 재확산은 이제 8월 중순경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예. 이렇게 장기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되자 처음에는 자제해야지 술을 마셔도 집에서 그냥 혼자 마셔야지 예. 하던 것이 이제는 좀 이제 그냥 좀 만나자 한두 사람 만나자 좀 긴장이 풀어졌다고 봐야겠죠. 또 요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코로나 레드라고 해가지고요. 극도의 화남 그런 것도 좀 이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음주운전 측정 방식이 옛날에는 일제 단속식 방식을 취했었는데요. 예. 이제는 선별적으로 가장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 시간대, 그리고 그 트랩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뭐 S자 곡선을 그리는 단속 방식을 취해가지고 그 운전자가 그 곡선을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들은 단속 안 하고 약간 비틀비틀거린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좀 단속 횟수가 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도 이거 요즘에 음주 단속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안이한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지점인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물론 경찰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경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분산을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예전보다 단속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경찰청에서는 단속 횟수가 줄어든 건 아니다. 다만 단속 방식을 달리해서 예. 좀 더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 다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야간에 일제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체감하시기가 예전만큼 단속을 안 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비말 확산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올해 4월부터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전에는 후 부세요 하는 방식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후 불다가 경찰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우려 때문에 감지기를 그 운전자는 그냥 가만히 있고요. 그 운전자 앞에 이렇게 딱 대면은 술을 마셨을 경우엔 얘가 스스로 삐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작동 방식 자체가 센서가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령 나는 술을 안 마셨지만 옆에 동승자가 술을 마셨을 경우에 공기 중에서 있는 부분 때문에 감지가 그렇죠. 될 수 있군요. 예. 그리고 요즘 우리가 그 손소독제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손소독제가 알코올 성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방금 전에 손소독제 썼는데 라고 하다 보면 얘가 이 센서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 경찰에서는 나름 고충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올해 한 해 뭐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도 경찰분들께서 참 그 음주 운전을 많이 막아주시려고 노력하신 거는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국민들 스스로 우리 도민들 맞습니다. 스스로 예. 한 잔이라도 술을 들었다 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결국 생명을 지키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윤창호법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 저 얘기 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이 합쳐진 걸 우리가 약칭해서 말하는 건데요. 네. 일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요. 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사망사고가 문제인데요. 예. 문제라는 건 뭐냐면 가중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벌금형이 없어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냥 예. 징역. 예, 징역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그만큼 생각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이 지난 다음에 뒤늦은 후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일상생활을 조금 더 신중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